계셨군요. 묘 선생님. 어휴, 오늘도 어김이 없구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넌 또 누구야? 여기가 이야기 맛집이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헤헤. 해해는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정말 가만두지를 않는구나. 어이 강아지, 돌아가서 다른 강아지들한테 똑똑히 일러두라고. 뭘 말입니까? 네가 마지막이라고. 이 강아지야. 어휴. 그래도 제가 마지막이라니 다행입니다. 어서 가시죠. 알았어. 같이 가시지 왜? 먼저 가 있으라고. 설마 고양이가 그것도 못 내려오셔서 그런 건가요? 어딨더라? 먹던 추르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내려오기 무서우시면 제 등에라도 타시는 게. 그럴까 그럼? 오브콜스. 오늘은 노래 속 동물들을 이야기해 볼 거야. 너 혹시 수군가라고 들어봤니? 아, 수군가. 토끼전이나 별주부전으로도 많이들 알고 있죠. 옛날에 용궁의 용왕이 불치병에 걸리게 됐죠. 의원이 말하는 유일한 약은 토끼간이었고 평생 바다에만 살았던 각종 해산물 신하들은 육지에 사는 토끼를 잡아올 방도를 고민했고 결국 자라가 선발되어 육지로 가게 됐죠. 생전 처음 육지로 간 자라는 우여곡절 끝에 토끼를 만나게 되고 토끼를 꼬드겨 용궁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용궁의 신하들이 토끼를 묶어서 배를 가르려는데 여기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죠. 토끼는 자신의 간을 육지에 놓고 왔다고 배짱을 부리며 용궁의 모두를 속이고 결국 용궁을 탈출했다는 이야기. 제법인데 강아지? 이 정도는 저 같은 똑똑한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럼 수군가의 기원 설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겠지? 기원, 설화. 그게 뭐죠? 이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강아지. 이건 삼국사기에 기록된 귀토지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삼국시대의 전쟁이 한창이던 642년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해 함락시켰어. 신라의 김춘추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고구려로 건너가 고구려의 왕인 보장왕에게 구원을 청하지. 하지만 오히려 보장왕은 과거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중령 이북 지역을 돌려주어야 원군을 보내주겠다면서 김춘추를 신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김춘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금되어 있다가 보장왕의 총신인 선도해에게 청포 300피를 몰래 주고 조언을 구하는데 선도해는 농담처럼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해주지. 아, 고구려가 용궁이고 김춘추가 토끼의 모습이네요. 선도해의 뜻을 알아차린 김춘추는 보장왕에게 자신이 신라로 돌아가야 자신의 왕인 선덕여왕을 설득해서 중령 이북 지역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보장왕은 이 말을 믿고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줘. 안타깝게도 고구려 왕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몰랐던 모양이군요. 김춘추를 그렇게 쉽게 보내주다니. 그렇다기보단 고구려로 간 김춘추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 땅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던 보장왕이 김춘추를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그래서 신라로 돌아간 김춘추는 그 땅을 돌려줬나요? 그랬을 리가 있겠어? 김춘추가 실제로 선도의 이야기를 듣고 토끼처럼 묘책을 떠올렸는지 아니면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이 역사적 사실의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빗대어 붙인 건지는 알 순 없지만 옛날부터 인간은 우리 같은 동물에 빗대어 상황을 설명하는 걸 좋아했어. 재밌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노래를 한번 읽어볼래?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 몸 누구랑 함께 돌아갈까. 꾀꼬리도 짝이 있는데 짝이 없어 슬픈 외톨이의 이야기 같은데요. 아니, 이 노래는 두 부인 사이에서 고민했던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야. 부인이 여러 명인데 왜 꾀꼬리를 부러워했죠? 유리왕에게는 하이와 치이라는 부인이 있었어. 하이와 치이는 서로 출신 지역이 달랐는데 하이는 골천 지역의 사람이었고 치이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대. 출신 지역이 달랐기 때문인지 하이와 치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대. 하다못해 유리왕이 궁궐을 따로 지어줄 정도였다고 해. 그러던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을 떠나며 궁궐을 일주일 동안 비우게 됐어. 부인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팔자 좋게 사냥을 가다니 이거 불안한데요?
유리왕이 궁궐을 비운 틈을 타 다시 화이와 치이가 크게 싸우게 돼. 이 중에 치이는 화이에 비해 신분이 낮았나 봐. 이걸 가지고 화이가 치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 너는 신분이 미천한데도 어찌 이토록 나에게 무례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신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좀 그렇네요. 집안을 욕보이는 일인데. 맞아. 평소에는 잘 견디던 치이에게 이 말이 큰 상처가 됐나 봐. 치이는 너무나 분하고 한스러워서 짐을 싸서 궁을 떠나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 저런, 유리왕은 어떻게 했나요? 화이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리왕은 화이를 나무라는 대신 치이를 달래려고 한달음에 치이를 찾아갔다고 해. 하지만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치이는 끝내 유리왕을 만나주지 않았고 유리왕은 홀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유리왕은 돌아오는 길에 암수가 서로 정다운 꾀꼬리를 보고 자신의 허망한 감정을 빗대어 황조가를 지었다고 해. 아, 근데 본인이 사냥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자초한 일처럼 보이네요.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강아지구나. 아까 얘기했던 수군가처럼 황조가도 역사적 사실을 빗대었다고 생각해보자고. 유리왕이 사냥을 나간 건 취미생활을 했다는 개념보다는 그 당시 사냥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 그리고 아까 화이와 치의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했지? 유리왕은 고구려 건국 초기의 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군권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었지만 기존 집단과 유이민 집단을 잘 융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유리왕이 군권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사이에 일어난 두 집단 간의 갈등에 고뇌하는 유리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단순히 부인들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수군가도 그렇고 황조가도 그렇고 동물 이야기 속에서 인간들의 고뇌와 쓸쓸함이 느껴지네요. 이번엔 똑똑한 강아지가 와서 뿌듯한데? 강아지랑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껴? 빨리 또 다른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동물 노래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지?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